기나긴 싸움 속에 엄청 그 유명한 분이죠. 제가 이제 성균관대 퇴직 강사로만 알려졌지. 근데 그 성균관 재단이 삼성이기 때문에 그 유승관 박사께서 그렇게 또 오래 질기게 싸워야 될지는 몰랐던 거고. 삼성하고 무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삼성하고 가장 가까운 끈적끈적. 예, 그럼 제가 뭐 좀 잠깐 떠들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강사였으니까 그 얘기를 하면 이제 서정민 선생이라고 조선대에서 자결하신 분이 있는데 오늘 돌아가신 것 같은데 10년 전에 그 직전에 한경선 선생이라고 여자 선생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이제 건국대에서 충돌이 있어갖고 이제 학과장이 교재 선정하는데 또 리베이트 받는 거 문제 제기하다가 찍혀가지고 자기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딸을 데리고 그 당시에 고등학교 여고 1학년인 이혼하고 딸 하나 데리고 살았는데 딸을 데리고 가가지고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서 영어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가서 거기서 자살을 했거든요. 이분이 그까지 가서 자살한 이유는 한국에서 자결하면은 묻히니까 미국에서 자살하면 좀 화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나름 그때 여고 1학년인 딸을 데리고 그까지 가서 자살을 한 거야. 딸하고 혼자 사는데 여고생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내가 듣기로 그 한민순이 따님께서 무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는 그랬는데 이분이 뉴스에 보면 이분이 서울교대에서 원래 서울교대 나온 분이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 최고 학벌이 서울교대 아닙니까? 서울교대 나왔는데 자기가 초등학교 선생으로 만족 못하고 더 하려고 영어 교육학을 전공한 거야. 저같이 철학하고 이런 사람들은 갈 데가 없는데 서울교대 나오고 미국에서 영어 교육 박사 받으면 갈 데 천지거든요. 서로 데려가려고 그래. 시간 강사 때문에 고민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또 여선생님이 그런데 저하고는 처지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뉴스에 보니까 내가 이 건국대 비리를 지적해서 학교에서 트러블이 있었는데 어떤 대학에든지 원서를 내고 가려고 하면 자기가 있었던 건국대하고 자기가 석사학위를 받은 성균관대에서 방해를 한다고 뉴스에 써놨더라고요. 성균관대에서 그러니까 서울교대를 나오고 성균관대에서 영어교육학 석사를 했어요. 그리고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서 영어교육학 박사를 했거든요. 그 정도면은 뭐 어디 서울 시내 그 유수의 대학 교수 될 수 있거든요. 영어도 영어교육과나 영문과나 두 군데 다 갈 수 있거든요. 거기 교수가 될 수 있는 분인데 자기를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딸 데리고 가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서정민 선생이 돌아가신 2년 전이거든요. 뉴스를 보니까 일어났더라.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성균관대하고 건국대에서 방해를 한다 이거야.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건국대에서 그 딸을 애한테 보상되니까 우리 대학들은 장학금 준다고 하니까 따님이 이랬다더라고. 직접 뵙지는 않고 전해드렸어요. 우리 어머니를 죽인 대학이 원수니까 난 그 돈 안 받는다. 여고생이 혼자 사는데 얼마나 할머니랑 산다든가 얼마나 강단이 있습니까? 그랬다더라고. 근데 왜 성균관대학에서 그 사람 가는 데마다 방해를 했을 거냐 그 의문이 들었거든요. 내가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 내가 당해보니까 하는 모든 일마다 절대 안 되게 만들어. 사람을 이제 바로 죽이진 않는데 사지로 몰아넣고. 그게 이제 제가 지난 삼성에 대항하면서 겪었던 일인데,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길에서 완전 죽진 않아. 그들이 하자는 대로 따르고 투항을 하면 돼. 그들의 질서에. 삼성을 비난하지 않고 민주당 수준에서 적당히 묻어 살면서 민주인사 행세를 하고, 조선과 동아는 까도 중앙일보는 안 까면 돼. 그거를 얘들은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럴 때마다 한경선 선생 얼마나 억울했을까. 딸을, 고1인 딸을 낳고 혼자 죽을 놈이 얼마나 그게 가슴이 아팠을까 싶어가지고 정신 뻗침 들더라고. 버텼거든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성균관대학에서, 이제 갈등이 생긴 원래 계기는 삼성이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성균관이 대학에 두산의 중앙대에 들어올 때 돈 좀 냈지만 삼성이 10원 한 푼 안 내고 거저먹었는데 그때 이제 그때 1분만. 아니다고. 5150. 이재용 감옥으로! 목소리가. 안 갔다. 받게 돼. 저 광대, 여기 구멍이 있더라고. 절로 이재용 감옥으로! 범죄자 이재용 즉각 구속하라! 아, 시원하다. 아까납니다. 아유, 한경수 선생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러면 천벌 많이 맞아야죠. 이제 의대 설립할 때, 설립 인가를 내줄 때, 기존에 의과대학이 있는 데서 반대가 심하거든요. 의사 정원 늘리려면.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 200병상 이상의 일정 규모의 부속병원을 설립한다는 조건으로 설립 인가를 내줬어요. 그 이제,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삼성의료원은 성균관 의대 부속병원으로 한다. 이걸. 그 당시, 그 업무를 추진한 사람은 정범진 총장이었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이고 얘기를 자세히 들었거든요. 정민 선생 총장한테. 그 이제 그때 제가 대학원 학생회장 하고 있어갖고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삼성이 들어왔는데 그 의대를 부속병원으로 하기 싫은 거라. 하기 싫은 이유는 의대를 부속병원으로 하면 삼성의료원은 여러 가지 세금 혜택과 1년에 전기세, 수도세가 몇백억이라 하더라고. 그걸 감면받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대신에, 영리 행위를 못 하거든요. 영리 의료원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삼성의료원을 이용해서. 이것 때문에 얘들이 부속병원으로 안 하려고 가진 수를 썼는데, 교육부에서는 설립 그 부대 조건, 거기 조건으로 인가를 해준 건데 안 하니까 이제 여러 차례 지적을 하니까 얘들이 이제 교육병원이라는 꼼수를 써가지고 그걸 이제 안 하고 버티고 있다가 지금 이제 마산에 있는 삼성의료원을 교육 부속병원으로 이제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제 일단 삼성의료원은 이제 부속병원으로 해야 영리병을 추진을 못하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전에 삼성이 들어오면서 이제 옛날에 대학의 운동권이라든지 비판적인 사람들은 대학에서 다 잘라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2000년도에 등록금 문제로 해서 학생들의 그 대학본부 점거를 유도한 다음에 유도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얘들이 생각 못했던 게 그 상근의사실에서 학내 재구성원들 사찰하고 감시한 문서하고 그 다음에 전화 도청한 테이프가 발견됐는데 이걸 이제 언론에 폭로한 학생들을 도리어 삼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출교하고 징계를 시켰어요. 출교 제재를 시키고 그때 이제 애들이 꼼짝 못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성균관대 학생운동도 제법 센데 그 수비의 이름이 뭐 운동이 없었나요? 저도 그게 이제 매우 분개하는 지점인데 이고 나서 학생들이 대항하려고 할 때 삼성에 매수된 어떤 사람이 그 주저앉죠. 이게 이제 현재 대학가의 현상인데 점점 그 취업이 힘들어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 재벌에 넘어간 그 대학들 있잖아. 성균관대, 부산에 넘어간 중앙대. 그런 데는 뭐 동시에 학생운동도 완전히 그런데 이런 데 보면은 이제 학생이 이제 굴종을 하는 거예요. 삼성,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저기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자발적으로 불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래서 예전에 종대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알아서 뭐 교수가 교직원들이 찍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대접을 찢어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아주 뭐 비극적 현상들인데 뭐 김누리 교수라고 있잖아요, 중앙대. 거기 같은 경우도 뭐 그 양반은 이제 목이 좀 붙어 있긴 한데 이게 조선에 이제 박용성이 그때 이사장 할 때 뭐 그렇잖아. 니네들 까불면 내가 알아서 목을 쳐줄게. 뭐 이런 거를 막 그냥 교수들한테 막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시대가 이제 말 맞다나 이제 이 학교도 그런 식으로 지배를 하니까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이 이제는 알아서 그냥 숙이고 가는 알아서 기어라 그거죠.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면 그때 갈 일이 영국이니까 많지는 않은데 봤더니 건물들이 뭐 SK 무슨가 다 이런 거예요. 근데 야 우리 때는 인촌 기념관, 인촌 김성수 기념관에 인촌자 붙였다고 친일파 이름 붙였다고 학생 난리를 치면서 그 앞에 돌덩어리 갖다 놓고 그렇죠. 뭐 그랬는데 지금은 당연하게 건물에다가 그런 심지어 동원도 있더라고. 동원 부스관도 있고 그거를 교수도 학생들도 싸움도 안 하고 그리고 오히려 기브 앤 테이크 아니야. 걔네가 줬으니까. 근데 사실은 대학에서 후원금은 받을 수 있어도 그 후원자 이름을 그렇게 건물명에 붙이고 이거는 이후 정신을 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두 분 말씀 제가 듣고 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비정규직 제도를 도입하면서 취업을 미끼로 학생들 이제 대학생들 다 끄끈하고 잡아놨는데 그래도 그 전에 성대에서 출교와 징계 문제가 생겼을 때 계기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싸워서 졌어, 꺾였어. 그 꺾인 거에는 알아서 투항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가 아는데 이제 사적인 거니까 대놓고 또 얘기는 못하겠지만 말씀해야 된다. 그때 잘못한 게 지금까지 이 사회 전체를 삼성이 지배하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속아내야 될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출교 사태가 벌어진 점거에 참여하지 않고 그 전에 군대를 간 친구가 있었거든요. 대학원 갔다가 얘가 되게 공부를 하고 싶어 했어. 근데 오늘 국회 가서 국회의원 보자 비서관하고 있더라고. 또 마주쳤어. 그래, 야, 니 왜 공부 안 하냐고 하니까. 얘가 그러더라고. 국회도 뭐 유명한 서른 비서관하고 있더라고. 니 왜 서른 그때 경제원장 하고 있어. 니 왜 국회 왜 대학원 왜 그만뒀나? 니 공부하고 싶어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하는 소리가 자기가 군대에 가 있는데 집으로 재정 징계장이 날아왔어. 집으로. 그러니까 그 출교 사태하고 지는 아무도 상관도 없는데 그게 징계가 같이 날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 출교 자체도 잘못된 거지만 사찰한 놈이 학생들이 그걸 폭로했던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서 그걸 징계했으니까 잘못된 거지만 리스트가 따로 있었다는 거죠. 기자회견하고 정거농성하고 상관없이 그 전에 군대가 있는 학생 집으로까지 징계장이 날아온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때 다 싸웠어야 되는데 그때 싸우지 않고 무너졌거든. 그게 사회를 이렇게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우리 딱 반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대한 어떤 큰 싸움이 아니라 곳곳의 현장에서 그때 제대로 같이 싸워줬어야 되는데 자해할 도리를 해야 되는데 한 군데서 안 하니까 전반적으로 그럼 걔도 이제 와가지고 비참하게 김용희 노동자처럼 비참하게 막 삶이 쫓기고 살면 이렇게 된 마당에 나도 인간이니까 나도 사람이다. 내 당한 거 나도 인간이야로 당했다. 이 얘기를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먹물이고 빠져나갈 때가 있는 거야. 무슨 국회의원 비서관 시켜주니까 거기 가서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너무나 부당하고 잘못된 건데, 이건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이 또렷했던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저도 너무 이제 얘들이 생각할 수 없는 시간에, 오랜 기간에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막사고 나중에 복학을 해가지고 등록을 해서 미등록 재적 선생인데 다시 복교를 했어. 등록금 내니까 받아주죠, 직원들. 그래서 이제 학위를 받게 됐는데 정작 논문 심사를 하게 되니까 대학 공부에서 안 거야. 그러니까 학위를 못 받게 하려고 무슨 온갖 비상식적인 짓을, 불법적인 짓을 많이 했거든요. 교수들, 동양철학과 교수들 다 참가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그때 민교 교수들 가지고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육부에서 무슨 박사후 연수하는 거, 이게 신청하고 당첨돼갖고, 2천만 원 받고 북경대 가서 1년 있다가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날 직전에 이제 그동안 모은 자료를, 그때 연구 주제가 한국과 중국의 사회주의 연구였거든요. 비교 연구인가 뭐 그랬는데, 자료를 보냈는데, 중요한 자료를 많이 모았는데, 보냈는데, 동생이 전화가 왔어. 형, 그저께 국정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국정원 인천지부 뭐라고 하는데, 내 책을 압수했다고 전화가 왔대. 왜냐면 내 한국에 있는 핸드폰을 동생한테 주고 갔거든요. 그 번호가 1000번이라서, 이제 번호가 아까웠어요. 살리고, 동생이 쓰라고 주고 갔어. 동생이 전화가 왔다고. 나 국정원에 그런 걸릴 일이 없다고, 내가 전혀 한 게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은 했는데, 이제 불안을 했지만 귀국을 했죠. 귀국을 했는데, 별일이 없어. 별일이 없는데, 학교 가서 보니까 이제 하기로 됐던 강의도 다 이렇게 잘리고, 연구비 받고 하는 것도 하기로 했던 거 다 없어지고 막 하는 거예요. 지도교수가 부르더니, 그저께, 인천 해양경찰서 정보과에서 찾아왔다, 자기를. 찾아가지고, 엄청 걱정하더라고. 혹시 자기 모르겠네. 국정에서 북한과 관련된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걱정해서 물어보는 거야. 절대 아니라고. 그런 게 전혀 없다고. 그럼 박사후 연수과정 연수비를 끝까지 못 받고 중간에 딸기 끊긴 거예요? 아니, 1년 끝나고 왔죠. 마치고 귀국을 할 때 책을 먼저 보내고, 짐을 먼저 보내고 나서 이제 결과 보고서를 못 쓴 거네. 그렇지. 그렇죠. 그걸 들어왔는데 자료를 압수당한 거죠. 결과 보고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자료를 압수해놓고 못 쓰게 하는 거야. 이 대학에서 이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이제 네 보고서 내라. 내가 자료가 뺏겼어요. 자료를 뺏겼어요. 못 낸다 하니까 기간을 연장해달라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학교로 공문을 보냈더라고. 유성환 박사는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어떤 프로젝트에도 신청을 못한다. 제재를 받는 상황이. 그걸 보낸 거에서 아니 자료를 뺏어놓고 논문을 못 쓰게 하면서 어떻게 그걸 제재를 가냐. 연결해달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문도 못 쓰고, 그다음 이제 다른 대학에서 강의가 들어와서 경희대에서 강의하다가 또 석연찮은 이유로 해직되고, 그러니까 강의도 못하고 연구도 못하고 결국 대학에서 이제 떠나라는 거지. 우리 지도교수가 내보고 그러더라고. 삼성에서 이 학교 그거 못하게 한다고. 지도교수가 직접 선정을 언급을 했어요? 그럼요. 그 종처장도 만나고 상임이사가 그때 강희근이라고 이 자식이 제1모지 경리부에서 계속 일하던 놈인데 성대 산업심리학과 7, 8학번이야. 들어와가지고 그때 저 재단 사무국장으로 와서 나한테 그때 잘 부탁한다고 그러던 놈인데 그 재단 상근이사가 돼 있더라고. 와가지고 지도교수 보고 내 활동 못하게 하고 제 SNS에 글을 못 쓰게 하라고 요구를 했다더라고. 지도교수에게. 그럼 전이 삼성인한테 학교 못 듣게 한다고 이 섭섭하지만 학교를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지도교수 민교 선생인데. 아니 이게 2010년에 대학에서 있을 일은 무슨 노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연구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당시 유학대 학장도 그러더라고. 내가 이제 학교 재단을 위협한 인물이기 때문에 위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강의를 주지 말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가 있을 때 출교장, 징계장 받은 그 친구나 비슷한 처지인 거죠. 그렇게 된 상태인데, 이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삼성이 재단에 들어올 때 그 의대, 성대 의대 부속병원 문제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공통적으로. 그런 사람들 다 속아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여러 차례 언론에 제기를 했지만, 내가 이제 제기도 했지만, 뭐 제대로 보도도 안 되고, 또, 그러는 사이에, 삼성, 어쨌든 불법은 불법이니까 의료원이 선대 의대 부속병원이 아니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교육부에서 삼성에서 대학을 지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그 삼성전자 전문화 부사장을 상임비서로 보내가지고 불법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삼성전자의 그 계열사로 만들어서 주무르는데 삼성의료원 교수들을 성대 의대 교수라고 하면서 뽑아왔는데 교육부에서 국고 지원도 계속 받았는데 교육부에서 얘들은 의대 부속병원이 아니니까 교수도 아니다. 그걸 분명히 얘기하고 그거를 빙자해서 타강 국고를 환수하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국고를 도로 토해내라고. 교수들한테 국고 보조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제 교육부에서는 적당히 덮어두는데 감사원에서 감사해가지고 국고 200억인가 환수하라고 그 감사 명령이 나왔어. 근데 얘들 삼성놈들이 그것도 안 내고 버티는 거야. 200억도 그동안 누적된 걸 하면은 7, 800억 되는데 다 봐주고 200억만 내라고 했는데 안 내고 버티면서 소송까지 했어. 근데 아무리 삼성이라도 대학 부속병원이 아닌데 그 교육병원 의사들을 부속병원 의대 교수라고 허위를 했으니까 그걸 들어줄 수는 없거든. 삼성 그 의대 쪽에 졌어. 지니까 이제 돈을 토해내야 되는데 그걸 안 내려고 그 당시 정세균이하고 김진표를 동원해서 소급 입법을 시도를 하더라고. 그날 정세균 찾아가가지고 되게 싸웠거든요. 그 영상으로 남아있더라고. 어떻게 소급 입법까지 하고 해서 불법 행거 감사원에서 환수명령 받은 걸 돈을 안 내게 하냐고. 그러니까 정세균도 한 발 빼더라고. 자기가 그런 뜻이 절대 아니라면서. 지금 아마 그 돈을 학교 돈으로 냈으면 또 다른 횡령이 되고 삼성의료원 돈으로 냈을지 아마 안 내고 그대로 버티고 있을 겁니다. 제가 조사권이 없으니까 확인을 못했는데. 근데 대충 들으면 이거 본인 주장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우리 보안모에 대해서 금감원 정보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전체 협상 군대 인통의 과정을 세우는 거 보면 삼성은 능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제 거는 또 제 이름은 안 나오고 인터뷰를 해도 보도가 몇 번 됐어. 객관적으로 입증이 충분히 되는 얘기입니다. 일방적인 주장만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1인 시를 했는데 1인 시를 할 때도 이 사람한테 강의를 줬는데 이 사람은 강의를 비난을 하면서 이 사람은 강의를 할 능력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박탈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렇게 안 하고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는 거야.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야. 우리 지도 교수한테 들어보니까 내한테 강의를 계속 주면 강의 자체를 없애겠다고 압력을 가했다는 거야. 그 강의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이 말고 다른 애한테 강의를 줬다 그러더라고. 그런데도 삼성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강의는 학과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우리는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잡아댄니까 누군데. 그럼 그 지도 교수는 진술을 안 해줘요? 지금은 얘기를 하겠죠. 민교협 교수였어요. 민교협 의장도 하겠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해도 그게 비겁한 거잖아. 그 사람이 진술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래 이제 그때는 이제 정권이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넘어갈 때인데 나 문재인이 될 줄 알고 문재인한테 엄청나게 기대를 했거든요. 얼마나 겨울에 앞에서 얼고 떨고 서 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 되려고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언제요? 요번에? 2012년. 전에 대통령이 나왔을 때. 전번에. 그래 이제 내가 그때 부정선거 시민 모임 만났던 장모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났구나.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막 손이 빠른데도록 빌고, 그래, 내가 3대 복직할 수, 이 억울함 풀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 이런 시 하는데, 그러면서, 처음에는 수의들한테 얻어맞고, 맞아도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이 와도 그냥 풀어줘. 그때 그랬거든요. 그 이제 1년 지나니까 나중에 경비들도 그러더라고.
나이 많은 분 박사님 진짜 우리 미안합니다. 우리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는데, 강기근 지나가면은 속옷 인사하고 돌아가서 에이 씨발 그러더라고. 내 있는 데서 바로. 근데 인사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군대도 아니고 대학에서 무슨 짓이야 경력 붙이나요.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에이 씨발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안 하더라고. 내가 경력 붙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 대학에서 무슨 군대 짓이냐. 그 이제 그때 내가 기억에 남는 사건은 내를 지지하러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독일에 있는 교포하고 같이 찾아온 분이 있었는데 전직 기아자동차 홍보부장이었다더라고요. 자기가. 이분 얘기가 저는 뭐 그 사람이 99% 사실이라고 있는데 내한테 이런 식이 그때는 뭐 이명박 때니까 이명박에서 박근혜 대통령 됐을 때 내를 걱정해서 말리는데 이런 식의 유성환 선생 그 선대 교수관에서 밥을 먹으면서 삼성에 대항하면 죽으니까 죽인다고 쟤들이. 그러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당신 죽는다고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 얘기 몇 번 들었거든요. 그 중에 한 이제 그 들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당신이 죽은다 삼성은. 어떻게 왜 그렇게 단호하시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기아자동차 홍보부장을 했는데 기아자동차가 그 당시에 적자였는데 흑자 부도를 당했다. 이건희가 자동차 사업에 진출하고 싶어가지고 자기들 몰래 사채니 주식 회사에서 발행한 어음을 끌어모아가지고 갑자기 들이밀어서 회사를 부도나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기아자동차가 흑자였는데 부도가 났다는 거야. 이건희가 아까 M&A 하시던데. 말씀하신 분이 예? 오세훈 씨 아니야? 성함은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친한 사람. 오래돼갖고 성함은 기억이 안 나고. 우리랑 되게 친한 거라. 아, 그렇습니까? 기아동에서 홍보부장이고. 그 당시 그 말이 있어. 흑자부도야. 그래, 삼성이 이제 금융권을 조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죠. 자기들 원래 기아에서 발행한 은 같은 걸 사채 시장에서 끌어모아가지고 갑자기 들이밀어서 회사를 부도하게 만들었어요. 그 기아자동차가 아주 기술 좋고 튼튼하게 흑자인 회사였는데 부도를 당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건희가 그걸 막 삼키려고 하니까 김대중 정권이었는데 그때 DJ가 정권에서 삼성을 안 주고 하도 미운 짓을 하니까 현대에 줘버렸대 기아를. 기아 자동차 사람들도 다 좋아했대. 차라리 이 미운 놈한테 우리가 점령당하느니 현대에. 갔는데 대신에 생산직이나 기술자들은 그대로 가지만 사무직 고직들은 다 그 회사를 그만둬야 된대. 자기 그 때문에 삼성 때문에 쫓겨났다고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책을 쓸 때 이가 왕조라는 책을 썼는데 삼성의 비리를 이건희 하여튼 뭐 비리를 그 책 이름이 적발한 책을 썼는데 책을 출판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마누라를 통해서 그걸 마누라한테 알려줘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우리 가족 다 죽는다면서 차라리 요를 하자고 어떻게 책을 못 내게 말리더래요. 자기 그럼 당신이 출판하면 자살한다고. 그래서 자기 책을 못 냈다더라고. 삼성이 그 정도로 인맥을 동원한다 하면서.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친구 얘기를 하는데 자기 친구가 서울대를 나왔는데 뭐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고 연도와 이름은 그분이 이제 나름의 뜻을 가지고 삼성에 위장 취업을 했는데 삼성 계열사에 위장 취업은 했으나 특별히 그때는 노동운동할 분위기도 안 되고 그냥 혼자 있는 상태였는데 어떤 놈이 접근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더래요. 도와주면서 노조를 설립하자고 했어. 그 사람을 노조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자기는 부위원장 하겠다고 하고. 그러더니 노조를 그 당시에 이제 노동조합 만들려면 그 노동부에 신고해서 설립 필증 받는 게 관건이었는데 그 설립 필증 받으러 가자고 같이 간 날 그놈한테 꼬여갔더니 납치를 당했대. 그러니까 회사의 프락치였던 거지. 그래서 위장취업한 줄 알고 접근해서 이 노조위원장 시켜줄지 않습니까? 노조 만들자고 그 죽여가지고 이 사람이 그 노조를 필증 신고하러 갔다가 납치당했대요. 납치당해가지고 끌려가서 바닷가에 끌려가가지고 자루에 넣어서 바닷물에 쳐넣었대. 그래가지고 바닷물에 빠지고 그러니까 죽을 공포에
근데 그분 이제 기아자동차 홍보부장 전직 그분 얘기로는 자기 친구 그래도 그 당시에 서울대는 똑똑해가지고 기지를 발휘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빠져나와서 겨우 살았다더라고. 내가 저도 듣고, 그럼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사회에 폭로를 하고 뭘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폭로가 안 되잖아. 그 사람이 그 살아난 친구가 시름 앓다 그냥 죽었다. 아유, 맥을 못 추고. 트라우마가 심하니까. 그 얘기를 나한테 하면서 유성환 선생도 삼성을 비판하고 대학은 죽으니까 이 정도 참으라고 매를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보통은 이제 그 삼성한테 이익이 되려고 이걸 우리 지도 교수처럼 니 다시니까 그만두라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아닌 범인에서는 이제 진심이라고 판단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지나고 요즘 삼성한테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얘기가 사실이라고 하면 그때 물에 빠졌던 사람은 자기가 삼성에서 원래 그 사람 죽을 의도는 없었어. 겁을 주고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기지로 자기를 물에 빠뜨린 놈한테 부탁을 해서 빌어서 그러니까 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목숨만은 살려준다 이렇게 하고 나왔다고 하지만 그게 처음 내가 볼 때는 애초에 삼성의 시나리오인 거죠. 그렇게 겁을 주가지고 밖에서 얘기를 못하도록 만든 거지. 그 대신 그럼 내가 니 살려주니까 니는 입 다물어라 이런 식으로 한 거라고 나는 지금 그렇게 그 부분은 그러니까 나한테 설명해 전달해 준 분도 잘못 알고 있고 당사자도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 제가 그분 이제 언제로 만나면 정확하게 그걸 그때 봐서 뭐 지어낸 얘기는 아니고 그 확인을 하고 싶은데 여튼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두세 개 직접 전해 들었기 때문에 듣고 직간접적으로 겪어서